자, 특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학의 전반적인 개요, 이제 출제 경향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같이 하면 대단히 도움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재에서 우리 1장 바로 앞에 교육의 기초, 이제 여러 가지 목차가 나오죠. 1장에서는 교육의 기초,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은 교육사, 3장, 4장에서 전체적으로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특채 시험은 말이죠, 가장 심도 있고 심화 있게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론 수준에서, 우리 교육학은 지금까지 원론 수준에서 대부분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교육학의 가장 기본만 알고 그 용어, 그다음에 원론 개념적인 수준만 아시면은 모두가 다 좋은 결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제 목차에서 보시면은요, 교육의 기초가 나오죠. 교육의 기초는 교육학의 전반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1장은 교육의 기초는 말이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학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교육의 형태는 어느 정도 형태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은 아마 상당히 중요하다. 장수별로 전반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은 교육사라 그러죠. 교육사. 교육사라고 하는데 이 교육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사, 서양교육사, 그러니까 세계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국사가 있죠. 국사에서 교육에 관계되는 분야만 골라 빼놓은 게 한국교육사. 그다음에 또 세계사에서 교육에 관계되는 골라 빼놓은 게 서양교육사. 그래서 교육사에는 크게 한국교육사와 그다음에 서양교육사로 나눠집니다. 물론 특히 서양교육사 측면에서는 철학과 교육 철학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철학 영역에서, 교육사에서는요 주로 철학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철학 분야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또 제 3장에서는 교육 철학이 나왔죠. 제 3장, 4장에서는 심리학과 교육 사회학.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4장에서는 교육 심리학이 나오죠. 교육 심리학과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이 나오는데, 2장은 우리 특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것은 2번, 3번 복습하겠지만은요, 이것은 5, 6번 배로 복습하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과 교육 사회학 분야는요,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승진, 우리가 5급 승진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있죠. 거기에 행정 분야라든지 그런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금까지 영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심리학과 교육사회학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니까 여러 번 습득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수학습지도. 그래서 이 교수학습지도는 이제 기본적인 것, 전체적으로 또 공부하실 영역이고, 또 교육공학, 교수학습지도 및 교육공학이 나오죠. 이 교육공학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예컨대 한번 보세요. 내가 사범대나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본다. 그러면은 임용고시는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학습지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육행정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그 행정적인 분야에서는 당연히 심리학과 교육사회학이 중요하다는 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물론 이거 골고루 나오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분야가 심리학이나 우리 특제시험에서는 사회학이 많이 나온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교수학습지도나 교육공학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차에서 보시면 교육평가 및 통계연구. 그래서 이것도 교육의 평가. 우리는 교육의 평가 같은 경우는 행정 분야에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다스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생각 많이 좀 해보셔야 될 영역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교육행정.
교육행정이 나오죠. 자, 교육행정은 여기에서도 별표짜리입니다. 별표. 그래서 심리학과 더불어서 이 교육의 심리학과 교육사회학과 더불어서 교육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물론 행정학에서 분파인데 행정학은 다 잘 아시죠. 행정학의 분파에서 교육적인 영역만 골라 빼고요. 교육적인 영역에서 최신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걸 하자는 게 아니죠. 뭐냐면 교육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법을 알고 있는가 상식 수준의 그러니까 상식 수준의 어떤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행정적인 측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커리큘럼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상당히 기본적인 패턴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 교육학은 이 범주 안에서 기본 개념이나 원리 수준, 기본 개념이나 원론 수준이라고 할까요? 원론 수준에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우리가 막 파고든다 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만 해석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영역에서만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넘어갈까요? 제 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교육의 기초가 나오죠.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자,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1장 보시면은요, 맨 먼저 1장에서 중요한 것 한번 쭉 저희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조금 개념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지 아옵니다. 자, 먼저 볼까요? 교육의 성립의 조건이라는 것이 나오죠. 3쪽에서 교육의 성립의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 별표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4쪽에서는 교육의 3요소 이것도 별표. 그 다음에 4쪽에서 그 다음에 5쪽에서는 맨 아래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 거기다가 별표. 그 다음에 7쪽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분야가 7쪽에서는 뭐가 나오죠? 맨 아래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설에다가 별표.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9쪽에서 평생교육. 이거는 별표 3개입니다. 출제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여기서 평생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예. 그 다음에 쭉 넘겨서 평생교육은 별표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의 측면에서 그 밖에 13쪽에서 보면 그 밖에 교육의 유형, 형식적 교육, 비형식적 교육, 무형식적 교육 이런 의미가 우리가 개념 정도를 알고 있는가 그런 수준이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옛날에는 북한 교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 할지 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 교육 우리가 통일정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는 거기가 북한 교육이 거의 전멸 상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교육의 전반적인 약간의 취지만 아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기타 나머지 전반적인 윤곽에 대해서 교육학 개론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잠깐 동안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봤습니다. 자, 봅시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것보다 우리는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하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통찰설, 즉 게스탈트. 자, 한번 봅시다. 나중에 심리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나오게 되는데 GESTALT 게스탈트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오죠. 행동주의 심리학이 등장하는데 행동으로 이제 학습을 전개하자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요소. 자,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헤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금방 알려드린 것은 바로 형태심리학 계열이죠. 게스탈트, 형태심리학. 형태심리라는 것은 말이죠. 형태심리학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용어 자체가 게스탈트라는 것이 전체 아닙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동주의는 말이죠. 요소를 파악하는 것. 제가 교육학 개론하면서 뭘 했습니까? 교육학 개론하면서 교육학 개론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쭉 살펴드렸죠. 이게 게스탈트 심리학이에요. 형태심리학. 제가 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총각이에요. 제가 이제 30살 됐습니다. 27, 8. 저 여자랑 결혼하려는데 저 여자가 우리 부모, 나랑 함께 잘 우리 부모님도 모시면서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애관계, 나만 본 게 아니라 친척 모두가 또 우리가 뭐죠? 저희 집사람 될 수 있는 장인, 장모 모두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배필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결혼하게 되죠. 이게 바로 형태심리학입니다. 전체.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요소주의. 저 여자의 장점이 뭘까? 세분화죠. 행동주의 심리학은 한마디로 요소주의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 저 여자랑 데이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밥은 얼마나 먹는가? 혹시 우리 집에 많이 오면은 밥을 원래는 반 공기밖에 안 먹는데 결혼하면은 한 공기 이상 먹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은 잘할 수 있는가? 빨래를 잘할 수 있는가? 농담입니다. 그래서 세분화. 요즘에 만약에 그런 전제 조건으로 결혼한다면 말이죠. 이건 빵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분화를 따지는 것은 행동주의.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뭐죠? 게스탈트, 형태심리학. 그래서 제가 금방 무엇을 가지고 교육학 결혼에서 한번 살펴봤습니까? 교육학 결혼에서는 전체 윤곽을 한번 살펴봤었죠. 이게 바로 뭐라 그렇죠? 게스탈트, 형태심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학 어렵지 않죠? 전체를 따진다? 형태, 전체적인 윤곽을 따진다. 이게 게스탈트라.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소를 따지면서 우리가 학습을 전개하자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윤곽, 게스탈트의 형태로서 교육학 결혼을 한번 쭉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3쪽 보겠습니다. 3쪽 보시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교육을 시키고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자, 교육이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육이란 계획적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또 같이 지향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적, 의도적, 같이 지향적으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서 교육이라는 것은 자 교육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계획적, 의도적, 가치 지향적, 가치 중립적. 뭐죠 답이? 가치 중립적은 아니죠. 교육을 이루는 세 가지 요는 계획적, 의도적, 가치 지향적. 이것만 공부하셔야 돼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가치 지향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지, 덕, 체의 조화죠. 지덕체가 뭐죠? 전인입니다. 전인.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전인교육 그러죠. 전인이라는 건 지덕체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 덕, 마음, 체력, 건강이죠. 이 지덕체가 나는 지가 1등이고 덕이 2등이고 체가 3등이고 이것은 안 됩니다. 지덕체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똑같이 조화. 그러면 이 지덕체, 전인교육은 횡적인 것을 의미할까요? 전인교육은 종적인 것을 의미할까요? 종은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나가는 거죠. 횡은 똑같이 나가는 거. 가정이 중요합니까? 사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사회가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가정, 사회, 학교 다 중요하죠. 이것도 횡적, 전인도 횡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애가 더 예쁠까요? 둘째가 예쁠까요? 셋째가 예쁠까요? 누가 다 예쁘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덕체 골고루 전인교육은 종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전인교육은 종적인 것이 아니라 횡적인 것이다.
의미를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전인교육은 횡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교육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즉 말씀드린다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인간의 행동 변화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 행동 변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역으로. 사람다운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어서 지덕체의 조화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자, 거기서 계획적이라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계획적이라는 것은 내용과 지도 방법, 어떠한 지도 방법,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지도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분명한 동기와 목적. 우리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 제가 축구 코치입니다. 제가 이름이 히든크예요. 히든크라는 축구 감독은 말이죠. 히든크라는 축구 감독은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뭐를 옛날에 했습니까? 지도 방법, 축구에 대해서 내용과 지도 방법,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한 무엇을 일으켰어요? 동기를 불러일으켰죠. 선수들의 사기함양, 의도성이죠. 동기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볼을 찰 때는 이렇게 차고 저렇게 차라. 헤딩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용과 지도 방법. 그리고 가치지향적 정말로 아무리 축구가 좋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 인간 대 인간, 사람다운 사람의 관계. 이게 바로 가치지향적이죠.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야, 너 세계 과학자가 먼저 되기 전에 과학자 돼서 도둑놈 과학자면 뭐 할 거예요? 안 되겠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우리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먼저 사람이 되거라. 이게 바로 인간 대 인간, 가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한 번만 보시고요. 여기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가치지향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육의 중구를 봤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EDUCATION, education. 이라는 것은 어원상의 정의에서 교육의 무슨 정의죠? 어원상. 교육의 어원상의 정의에서 교육의 어원상의 정의. 교육의 어원상의 정의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education이다. 이라는 것은 밖으로 education 끌어내다. 무엇을 밖으로 끄집어내줘요? 무엇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줘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또 우리 동양에서 최초의 교육의 정의는 동양입니다. 동양에서 최초의 교육의 정의는 맹자의 유명한 공자가 아니라 맹자예요. 맹자의 가짜 심장이 아니라 진심장 상편. 우리가 책 교재죠. 교재. 맹자의 교재입니다. 진심장 상편. 진심장 상편에서 군자 삼낙설이 기원이 돼서 군자에게는 뭐가 있다? 세 가지 즐거울 낙이 있다. 군자 삼낙설이 기원이 되어가지고 교육의 어원상 정의가 최초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울 낙이 있다. 무슨 낙이냐면 부모 형제 살아있을 때 군자가 즐거울 낙이고 부모 형제 다 살아있을 때게. 그 다음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거, 이게 바로 군자가 즐거울락이고, 군자 삼낙설에서 득처나 영제의 영제를 뭐 했을 때 교육했을 때 득처나 영제의 교육지 삼낙야라. 영제를 교육했을 때에 바로 우리는 교육의 중요한 영제, 여기서 삼낙설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의원상의 정의에서 이렇게 등장했었다. 우리는 인생에 다 세 가지 즐거울락 있죠. 우리가 옛날에 재미로 어떤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인생의 낙이 뭡니까? 예, 저는 낙이 술, 담배, 화투가 낙입니다. 이렇게 남자분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인생의 낙이 뭡니까? 첫째, 우리 가정이 화평한 거. 여자분들은 그래요. 모성애가 강하니까 얘들 아들, 딸 참 우리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우리 남편 술 안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마다 삼락, 락이 다 있죠. 그러나 맹자 선생님한테 즐거울 락 세 가지가 있다. 부모, 형제. 이것은 하늘이 정한 락이죠. 부모, 형제 살아있는 거. 인간이 할 수가 없죠. 또 우리는 군자 삼낙설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군자 삼낙설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부모, 형제, 삶과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맹자 진심장 상편에서 교육이라는 의원상의 정의가 나왔는데 교훈은 세종대왕의 용어로 가라. 육이라는 것은 치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죠.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방향제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너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치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서 하고 저쪽으로 가서 해라. 양육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맹자의 진심장 상권에서도 자, 여기서 봅시다. 동양과 서양의, 이거 시험 출제 한번 됐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교육의 의원상의 공통점은 의원상에서 표기법은 영어이고 표기법은 한문이고 다를지라도 둘이의 공통점은 뭐죠? 인간의 잠재 능력,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인간의 잠재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 아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의 의원상 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밖으로 끄집어내서 잠재의 능력을 끌어주고 너는 방향 이쪽으로 가. 너는 전공이 국어로 해. 너는 전공을 수학으로 해. 너는 전공을 기술로 해. 방향 제시. 기술과로 가서 열심히 양육해. 음악과로 가서 열심히 양육해. 잠재 능력을 통해서 방향 제시해 주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교육의 교육이란 뭔가, 교육의 기본적인 의원상 정의와 교육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3쪽에서 보시면 본 교재로 들어가서 3쪽에서 보시면 3쪽에서는 자, 피터스는 교육관에 있어서 피터스의 교육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피터스. 예, 피터스의 교육관은 크게 피터스는 봅시다. 피터스는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저서에서 교육이라는 저서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의 형식으로 지식의 형식으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입문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육이란 한마디로 지식의 형식으로 뭐 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이다. 입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 선조들이 쌓아왔죠. 그걸 우리가 가서 들어가서 입문, 배우고 깨닫고 터득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겨우 어디만 가세요? 로켓만 쐈습니다. 그 지식을 후손들이 받아들였죠.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로켓만 겨우 비행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나는 비행기 만들었죠. 다음에 입문 지식을 쌓아가지고 로켓 만들었죠. 그 로켓의 지식을 또 연구해가지고 무엇을 하죠? 또 달나라, 또 우주를 가는 화성과 금성을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의 입문이다. 이렇게 피터스는 교육을 정의했었고, 피터스는 또 우리 교재에서 넘겨봅시다. 교육의 준거를, 교육의 기준, 준거가 뭐냐? 교육의 준거는 규범적인 거, 그 다음에 인지적인 거. 교육의 준거에는 규범적인 준거, 거기 나오죠. 인지적인 준거, 교육, 우리 교재 나옵니다. 몇 쪽에서요? 4쪽에서 나오죠. 과정적인 준거로 봤습니다.
또 피터스는 인격이라는 것은 도덕이죠, 도덕. 인격을 세 가지로 봤어요. 피터스는 인격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예, 입법적 기능, 무슨 기능이죠? 또 집행적 기능, 교육은 또 심판적 기능이 등장합니다. 심판적 기능. 입법적, 집행적, 심판적 기능. 피터스는 교육의 준거, 기준을, 교육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준거.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준거가 뭐죠? 가정의 행복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가정은 행복입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죠. 가정의 규범은 행복이에요. 규범이라는 것은 바로 목적론적인 정의다. 목적.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인지라는 것은 사고를 말하죠.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거. 과정, 이거 시험 한번 출제됐죠. 과정적 준거. 도덕적으로 온당한 것이 과정적인 준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참 남을 괴롭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사고가 나쁜 사고죠.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사고죠. 이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도덕적인 온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정입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부정부패를 통해서 시험을 봤어요. 뭐가 미흡하다? 과정적인 준거가 미흡하다.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인격에는 세 가지 기능. 인격에는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듯이 피터스도 이런 것에다 근거를 두고 입법적 기능, 도덕도 뭐죠? 집행적 기능, 심판적 기능. 입법적 기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 규범. 내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공부해야지. 입법이라는 것은 생활의 어떤 규범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맨날 제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운동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평균 하루에 이틀씩 어디에서 우리가 내가 운동을 해야지. 입법적 기능, 규범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집행적 기능은 그 규범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신념에 따라서 의무를 다하는 거. 신념에 따라서 의무를 다하는 집행적 기능이죠. 그런데 어제는 비 온다고 안 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수업한다고 안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친구랑 어울린다고 안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연수 간다고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의무와 신념을 못했죠. 심판적 기능은 자기 징벌행위다. 심판적 기능은 자기 징벌행위입니다. 심판적 기능은 자기 징벌행위. 그래서 정말로 내가 왜 그러지? 왜 내가 못했을까? 심판적 기능은 바로 자기 징벌행위다. 다시 말합니다. 심판적 기능은 입법적 기능, 집행적 기능 둘 중에서 무엇에 대한 실패로 나타날까요? 심판적 기능은 의무와 규범은 정했으나 의무와 의무는 이행 안 했죠. 그래서 못한다? 자기 징벌하는 것이 심판적 기능. 그래서 심판적 기능, 집행적 기능의 실패로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피터스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피터스의 여러 가지 교육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피터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교육을 이루는 3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교육을 이루는 3요소가 있죠. 예. 교육을 이루는 3요소가 있는데 3자 정리를 간단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3요소, 일반적인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교육의 3요소. 교육의 3요소에는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주체, 객체, 매개체. 무슨 뜻이냐면 주체인 교사가 객체인 학생에게 매개체, 주체, 객체, 매개체죠. 매개체인 여러 가지 교과서. 지금 매개체라는 것이 지금 교과서죠. 주체인 교사가 객체인 누구에게? 학생에게 여러 가지 교과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건 매개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체인 부모가 객체인 누구에게? 자식에게
부모의 사회적 경험담이 매개체죠. 매개체를 이게 교육의 3요소다 그 말입니다. 교육의 3요소는 항상 우리가 어디 가나 존재합니다. 주체인 선배 요운이 선배가 주체인 선배가 객체인 후배에게 선배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은 매개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나 말이죠. 교육의 3요소가 이 세상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배 피울 때 담배 피우신 분 많이 계신가요? 근데 담배 피우신 분도 계시는데 담배 피울 때 주체인 담배 선배가 객체인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담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번 빨아봐. 이렇게 빨아오면은 잘 빨려져. 이렇게 배우는 거죠. 다 교육의 3요소. 참 그래서 교육의 3요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차 정리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교육의 3요소는 주체, 객체, 매개체. 교육의 3요소죠. 주체, 객체, 매개체.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한번 보세요. 3차 정리에서 한번 여기서 봐두실 것은 자, 교육 목적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 변화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인간 행동 변화. 교육의 목적은 한마디로 전인 양성, 인간의 행동 변화죠. 교육의 목적을 설정할 때 3요소, 이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행동 변화가 교육의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 설정 시 3요소는 뭐죠? 개인, 사회, 철학. 반드시 사고가 철학이죠. 교육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합당하게끔. 너무나 개인에게만 합당하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죠? 개인에 합당하면은 이기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에 맞게끔. 그리고 그 투철한 철학관, 올바른 건전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사회 철학은 교육 목적 설정 시 3요소. 개인 사회 철학은 교육 목적 설정 시 3요소. 그죠? 다시 한번 일반적인 그냥 교육의 3요소. 그냥 교육의 3요소는 뭐죠? 그냥 교육의 3요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체, 객체, 주막의 객이다. 매개체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명한 루소라는 학자가 있어요. 루소의 교육의 3요소는 자연, 인자사. 너 인자사 공부해? 인자사? 그래서 루소의 교육의 3요소는 인간, 자연, 사물. 그래서 근데 루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루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죠? 자연이 인간과 사물을 이끌어간다. 자,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덮친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도 말이죠.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 자연의 위대한 힘. 루소의 말이 지금 살아남은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자가 좋은 것을 만들었어도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되고 그러죠. 자연이 인간과 사물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바로 루소의 교육의 3요소, 일반적인 교육의 3요소 이렇게 3차 정리 3가지만큼이라도 혼동 좀 되죠. 그래서 해두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래서 4쪽까지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5쪽에서 보시면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나오죠. 5쪽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5쪽은, 자, 5쪽,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은 이제 잠깐 좀 이제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